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친구고, 연인이고, 가족이고, 동료인데, 사실은 그 관계가 나를 갉아먹고 있는 느낌. 분명히 힘든데 이상하게 그만두지 못하는 관계.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쁜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에 대해서요. 끝까지 보시면 아마 스스로에게 이렇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질문하시게 될 거예요. 이 관계, 과연 내 인생에 필요한 걸까? 일부, 왜 우리는 나쁜 관계를 끊지 못할까? 자,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왜 나쁜 관계인 걸 알면서도 계속 이어가나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불러요. 마음은 이미 이 사람 나한테 안 좋아라고 말하는데 머리는 그래도 오래 알던 사람이잖아. 나를 떠나면 외롭지 않을까 하고 변명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잃는 걸 너무 싫어해요. 새로운 걸 얻는 기쁨보다 뭔가를 잃는 고통이 훨씬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끊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근데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발목을 잡히는 거죠.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이 사람도 언젠간 변하겠지. 그래도 정이 있는데 혼자인 것보단 낫잖아. 네,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를 가두는 족쇄예요. 2부, 나쁜 관계가 우리를 갉아먹는 방식. 나쁜 관계의 무서운 점은요. 그게 아주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우리 안으로 스며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늘 내 선택을 무시하면서도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할 때, 연인이 날 비교하고 죄책감 주면서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라고 할 때, 직장에서 상사가 날 깎아내리면서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정당화할 때, 처음에는 뭐 저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결국은 내가 문제인가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스트레스 연구로 유명한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사람을 서서히 파괴한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인간관계라고요. 즉, 나쁜 관계는 눈에 안 보이는 독이에요. 겉으론 멀쩡한데 안에서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3부, 나쁜 관계, 어떻게 구분할까? 그럼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어떤 관계를 끊어야 하는 건데? 여기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해로운 관계의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방적인 에너지 소모. 만난 뒤 항상 지치고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주기만 하고 받는 건 없어요. 3번째, 성장 없는 정체. 이 관계가 나를 더 나은. 2번째, 존중의 부재. 내 의견을 깎아내려요. 농담조차 상처 주는 방식이에요. 내 감정을 무시하거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요. 오히려 나는 작아지고 위축되고 용기를 잃어요. 자, 이제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 3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4부, 끊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좀 참고 지내면 되지 않나? 근데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자존감이 무너져요. 끊임없이 너 부족하다는 세뇌를 받다 보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돼요. 둘째, 기회를 잃어요. 나쁜 관계 붙잡고 있는 동안 좋은 관계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집을 쓰레기로 가득 채워두면 새 가구 못 들이는 거랑 똑같죠. 셋째, 더 고립돼요. 아이러니하게도 나쁜 관계는 외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외로움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라는 허탈함 속에서 더 고독해지는 거죠. 5부, 끊어내는 용기란 뭘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끊는다는 행위 자체보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용기입니다. 용기라는 건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을 때 드는 두려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혼자 남을까봐 두려움, 상대방이 반발할까봐 두려움,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두려움. 근데 잘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잠시일 뿐이고 반발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가 건강한 선택을 하는 걸 응원해 줍니다. 6부,
실천 방법 어떻게 끊어낼까? 그럼 이제 실질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거리 두기. 갑자기 확 끊으려 하지 말고 연락 횟수 줄이고 만남 최소화하세요. 서서히 공간을 만들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감정 기록하기. 만남이 끝난 뒤 지금 내 기분은 어떤가 적어보세요. 편안했는지 아니면 지쳤는지. 기록하다 보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세 번째, 경계 세우기. 이 말은 하지 말아줘. 이 부분은 내 결정이야. 이렇게 선을 그어두세요. 네 번째, 결단 내리기. 모든 과정을 거쳐도 달라지지 않으면 그때는 끊어내야 합니다. 아프지만 그 순간 이후에 찾아오는 자유는 상상 이상이에요. 7부, 끊고 난 뒤 오는 변화. 재미있는 건요. 관계를 끊어낸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어요. 와, 숨통이 트였다. 왜 진작 안 했을까? 끊고 나면 처음엔 공허해요. 하지만 그 공백은 결국 더 좋은 관계와 단단해진 나 자신으로 채워집니다. 나쁜 관계를 끊어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증거니까요. 8부, 마무리 질문.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끊어내야 할 관계는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누군가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게 바로 답일 겁니다. 여러분,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나를 지키기 위해 한 발짝 내딛는 것.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 머무르지 않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건강하고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들과 연결되시길 바라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